안녕하세요. 메디포럼 제약이 HLB 제약으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임시주주총회 공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사명 변경이 의결됐기 때문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디포럼 제약이 아니라 HLB 제약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또한 이제 HLB 그룹은 HLB 제약을 통해서 신약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포석이라고 뉴스기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제약이 보유한 파이프라인들도 몇 개가 있는데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사들도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대웅제약, ST팜, 그다음에 메디포럼 제약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주사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영어로 long acting injection이라고 하는데요.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경구약으로 투여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주사로 투여하는 경우에 이제 매일매일 입으로 먹던가, 그다음에 주사로 맞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번거롭죠. 하지만은 이것을 1, 3개월마다 1회만 투여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제 편의성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뭐 식후에 약을 맨날 먹는 것도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1, 3개월마다 한 번만 투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제로 대체하는 신규 제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보면은 이제 근육에다가 약물을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사를 맞을 때 혈액에다 넣으면은 혈관을 따라서 돌고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근육에다가 주입을 하면은 이게 천천히 혈액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분자 구조를 키워서 신장에서의 배설을 지연시켜서 역시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린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조현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발이 잦은 질병인데요. 요 약물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53%가 10개월 이내에 재발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10개월 내에 벌써 재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향정신성 약물로 안정이 된 이 환자가 또 약물 치료를 중단할 경우 78%는 1년 내, 96%는 2년 이내에 증상이 재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 쪽 관련된 환자들은 약을 먹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제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중단하면은 이렇게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 3개월마다 한 번씩만 이제 주사를 놓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매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복약 충실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현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비정상적인 사고, 그다음에 현실에 대한 인지 검증력 이상 그런 정신질환 일종인데 뭐 망상, 환각, 그다음에 와해된 언어나 행동, 사고장애 증상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뭐 증상례 중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웃 사람이 자꾸만 독이 든 음식을 가져다 주어 중독되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다. 하지만 이웃 사람이 너무나 친절히 대해주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의 예시라고 하는 건데요. 뭐 또 다음은 나는 내가 정신분열증인 것을 알고 있다. 어릴 때 귀걸이를 잃어버린 후부터 그렇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와해된 언어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합니다. 뭐 환청, 환시가 걸리는 것. 그 다음에 또 막 이런 것들. 목욕하다가 항문에서 칩 같은 게 나와서 제거했다. 목에도 남아있는데 찾을 수 없다. 삐 소리가 나고 하품하면 강해진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도파민이 증가한다는 것은 뭐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차단제를 항정신병 약물로 쓰고 있으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그래서 뭐 대뇌 구조나 뭐 기능 이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데 아직은 제대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이 뻥튀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 보면은 이제 메스암페타민 이런 것들도 마약이거든요. 비슷한 이제 부작용, 이제 망상, 환각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현병은 믿음이랑 의심에 있어서 극단으로 치우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의심을 많이 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믿음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믿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 이상, 도파민이 많다. 그다음에 뭐 대뇌 구조 및 기능 이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뭐 비이상적인 신경 증식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흔해가지고 이제 100명 중에 한 명은 걸리는, 그러니까 1% 정도는 발병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걸릴 수 있고 남녀 발병 빈도는 비슷하다. 원인은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원인은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다. 세로토닌도 요즘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HLB 제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과거에는 메디포럼 제약이라고 말했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중에 이 항응고제 픽사반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나선 상태라고 하는데요. 항응고제는 왜 필요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혈액 응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과 심장 내에서 비정상적인 응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뭉치게 되면은 이제 혈전이 되죠. 그래서 혈액 응고가
떨어져 나가면은 이제 중요한 장기라고 한다면은 우리 심장이랑 뇌를 말하겠죠. 그래서 뇌, 그다음에 관상동맥은 심장에 돌고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이제 혈액이 공급되지만은 심장도 그 어떤 에너지, 산소가 있어야지 걔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관상동맥입니다. 여기에 타격이 간다면은 심장이 에너지를 받지 못하니까 죽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뇌 같은 경우에 막히면은 바로 이제 가버리는 거고 동맥 혈관을 막으면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것이 항응고제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쿠마딘, 와파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작용 기전은 뭐냐? 비타민 K가 이제 억제를 하는 건데 지혈시키기 위한 응고인자 형성에 비타민 K가 관여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와파린, 뭐 쿠마딘 이러한 이제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섭취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체 내에서 합성되는 비타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장내 대장균의 일종이 합성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정상이라면 따로 섭취할 필요성이 없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타민 C나 뭐 비타민 D 막 이런 것들은 뭐 챙겨 먹긴 하지만은 비타민 K를 뭐 따로 챙겨 먹는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인체 내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쬐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먹어도 되고. 아무튼 비타민 K의 역할은 뭐냐? 이게 있으면은 지혈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결핍이 되면은 골뼈 손실을 일으키거나 이 지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출혈을 야기시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비타민 K가 많을 경우에는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전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다. 혈전이 생기면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나 심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줄여주기 하는 결핍이 약간 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아까 봤던 와파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K를 억제를 해가지고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작용 기전이 있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메디포럼 제약은 항응고제 아픽사반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나선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포함한 이제 제조법, 이 주사제를 만드는 제조법에 대한 특허도 취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데 이 칼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뭐 칼슘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D랑 비타민 K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하면은 상호작용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뼈에 뭐 오스테오칼신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하가 돼가지고 뼈에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먹는데 이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가 부족하지 않게 같이 섭취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뼈로 뼈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가 아까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즙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야지 흡수가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간염이라던가 지방의 흡수 불량증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비타민 K가 흡수가 잘 안 돼가지고 결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K는 어디에 많이 있느냐? K1이랑 K2로 나뉘는데, 이제 K1 같은 경우는 시금치, 뭐 케일, 양배추 이런 짙은 녹색 식물에서 있고요. K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효식품, 뭐 나토, 청국장, 뭐 계란 노른자, 치즈 이런 데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이제 K1이 체내에서, 그 다음에 장내 세균에서 합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라고 불리게 된 이유, 그 언을 보면은 좀 외우기 쉬울 것 같은데 독일어로 응고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K가 이렇게 독일어 K를 따와가지고 만들었고, 그래서 혈액 응고랑 관련이 있고,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 응고되는 것을 억제를 해주는 거죠. 비타민 K를 억제하면은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메디포럼 제약이 HLB 제약으로 사명이 변경했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중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리고 그 항응고제 관련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